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 리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적관리 프로그램과 레스토랑 메뉴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CRUD를 만들어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를 다중 데이터 처리할 수 있도록 배열과 포인터 배열 변수를 선언해서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에 파일로 저장하기와 불러오기 기능, 그리고 검색하는 기능, 또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함수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어떻게 입력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먼저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어떤 타입으로 하냐면 캐릭터의 배열로 선언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을 때에는 %s를 이용해서 스캔F 함수를 이용하죠. 그러면 이제 문자열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문자열을 출력할 때도 역시 %s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 화면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자열 한 다음에 헬로 월드에서 이제 공백을 포함해서 입력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앞에 헬로우만 나오고 공백 이후는 출력이 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s라는 거는 공백 만나기 전까지만 얘가 문자열을 세팅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s는 공백,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t를 만나기 이전에 세팅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백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스캔F에 여기 형식을 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엔터고요. 그 다음에 이 표시는 뭐냐면은 끝에 엔터를 만날 때까지 입력을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그냥 스킵하고요. 엔터를 만날 때까지 입력을 받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공백이 있어도 엔터를 만나는 부분까지 얘는 계속 입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엔터까지 입력을 받아서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함수를 이제 다른 함수를 쓰는 건데 fget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fget는 대표적으로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엔터를 만날 때까지 읽어오고 근데 이제 엔터까지 포함해 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hello world 해가지고 느낌표에서 엔터를 치면은 엔터까지 얘는 불러오게 되는데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변수명을 쓰고요. 그리고 버퍼 사이즈를 써주고요. 그리고 표준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받겠다라고 해주게 되면은 얘는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거르는 거는 어디까지? 엔터를 만나서 엔터를 포함해서 가지고 온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 화면을 보게 되면은 문자열에서 헬로 월드 한 다음에 느낌표 3개 하고 이 뒤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엔터를 쳤을 텐데 이 엔터까지 실제로 str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력해보면 뒤에 밑에 이렇게 엔터가 한 번 더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백 문자열을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캔F에서 형식을 다르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fget를 이용해서 이제 엔터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받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엔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트링 랭 같은 걸 써서 맨 마지막에 엔터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넓은 자로 바꿔주게 되면은 엔터를 없앨 수 있죠. 약간 가공 작업이 필요하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입력 버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었냐면 레스토랑 그 메뉴 관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메뉴명을 입력받고 메뉴의 종류를 입력받는데 그때 캐릭터 타입으로 입력을 받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입력받는 과정에서 입력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과정
그거는 이제 입력 버퍼를 좀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비슷한 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문자열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캐릭터 하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애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받은 다음에 문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얘를 이상하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헬로우를 우리가 입력하고 엔터를 쳤는데 지금 캐릭터는 입력을 받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냥 바로 printf가 실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 이런 이상한 그 우리가 원했던 그 로직대로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캔F를 실행했을 때 입력 버퍼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자를 입력받는 스캔F에서는 우리가 헬로우 엔터를 입력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제 이 헬로우란 글씨는 %s는 엔터, 그 다음에 공백, 탭을 만나기 전에 그 문자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 꺼내와가지고 str에다 헬로우란 글자를 이제 문자열을 넣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 지금 입력 버퍼에는 %c를 이용해서 그 문자를 입력받기 전에 엔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캐릭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버퍼의 데이터가 이미 원하는 데이터 그 형식이 %c 형식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받지 않고 str은 스트링이 있으니까는 hello라는 게 찍히고요. 그리고 이제 %c,c라는 지금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엔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엔터를 딱 찍으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c를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입력받을 때도 입력받게끔 사용자한테 입력받게끔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엔터가 남아 있는데 이 엔터를 없애주면 얘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입력 버퍼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입력 버퍼에서 엔터를 한번 지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비워진 게 되면은 우리가 캐릭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입력 버퍼에서 이 엔터라기보다는 글자 하나를 지우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get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get 함수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우리가 쓰게 되면은 어디에다 이 scanf를 실행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이에다 get를 쓰셔야 엔터를 먼저 하나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 scanf에서 %c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문자 한 개를 입력 버퍼에서 꺼내온다. 이게 개체 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입력을 fget라는 함수로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엔터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버퍼에 엔터가 남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데 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문제점은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엔터가 포함된 문자열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이라는 함수를 쓰는 학생도 가끔 있는데 이것은 GCC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함수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C, 비주얼 C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문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while문인데 엔터가 아니면 계속 동작해야 이 소리잖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사용자가 hello를 입력했는데 hello 근데 이제 이 뒤에다 공백을 막 여러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캐릭터를 밑에서 또 하나 더 입력을 받아야 되면 얘도 지우고 다 지우고 어디까지 지워야 돼요? 엔터까지 지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얘까지 싹 다 지우고 다시 새로 입력받아라 할 때 이런 구문을 써주게 되면은 그 뒤에 공백이 있더라도 엔터를 만날 때까지 다 지워버리라는 구문이 되겠죠. 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그동안 만들었던 CRUD 기능과 다중 데이터 처리에 이제 더하여서 지금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들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좀 검색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파일을 이용해서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제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성적관리 프로그램의 과정을 한번 보면은 우리들이 CRUD 기능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CRUD 기능을 메인에 추가하는 과정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열과 포인터, 배열 변수를 이용하여 다중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았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구현해보고, 그 다음에 검색 기능, 이름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파일로 저장해야만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파일 입출력이 사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 IO에 관련된 함수라든지 과정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외우고 있는 게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단계를 한번 볼 건데, 제일 먼저 이제 파일명을 우리가 먼저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안에서 사용될 데이터 포맷을 정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정의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함수 두 개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 함수가 이제 정의가 다 됐다면은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1번 파일명과 데이터 포맷을 정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제 점수 관리 프로그램에서 파일명은 score.txt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할 수 있게 포맷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발자마다 다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장 함수와 불러오기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먼저 저장 함수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장 함수는 save data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넘겨줄 거기 때문에 배열 변수와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몇 개가 있는지 카운트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이 되었다면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 파일을 오픈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오기 함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oad 데이터라는 함수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가 불러올 건지 배열 변수를 넘겨주고,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가 int라고 해놨는데 이 int는 뭘까요? 파일에 데이터가 10개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10개를 불러오고 10이란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우리가 int라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메인에서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는데, 언제 호출해야 되냐면 불러오는 건 언제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데이터를 불러와야지만 사용자가 조회를 눌렀을 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불러와서 카운트가 전에는 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로드 데이터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몇 개를 불러왔는지에 대한 리턴 값을 카운트에다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카운트만 저장하면 안 되고 어디에도 저장해야 될까요? 그 배열의 인덱스 번호로 우리가 사용할 컷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세팅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중에 하나로 우리가 파일 저장, 뭐 이렇게 이제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고 save dat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에 저장할 수 있게끔 기능을 만들면 파일 입출력에 관한 그 로직은 다 끝나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단계를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데이터 저장 함수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함수 좀 전에 우리가 save data라는 이름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포인터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여는데 그 파일 열 때 필요한 게 뭐죠? 함수 이름은 fopen이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모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데 뭐 어떤 함수를 이용하냐면은 fprintf라는 함수, 뭐 fputs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들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일 쓰기가 다 끝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 닫기를 해주시면은 파일에 데이터 저장하는 기능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스를 보고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데이터 저장 함수를 생성한다. 함수 이름은 save data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뭘 보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배열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배열에서 몇 번째까지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카운트를 이제 입력 파라미터로 넘겨주게끔 선언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우리가 배열 변수 이렇게 바꾸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파일 포인터를 생성하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일을 fopen을 이용해서 이제 열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파일 이름, 그 다음에 모드가 필요한데 WT가 뭔가요? 텍스트 모드이고요. W는 쓰기 모드로 우리가 오픈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이 이제 결과값을 이 파일 포인터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열로 데이터를 넘겼기 때문에 배열과 함께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반복문이죠.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문을 이용해서 이거 동작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코가 마이너스 1과 같지 않다면, 즉 삭제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파일에다 데이터를 쓰기 시작하는데 f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얘 첫 번째 인자가 파일 포인터고요. 얘는 printf하고 형식은 똑같습니다. 파일 포인터만 들어가는 것만 다르고요. 포맷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나열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데이터가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10번을 얘가 동작을 하면서 파일에다 쭉 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사용자는 이걸 파일에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printf로 해서 저장돼 이라고 해주면 저장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도 스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러오기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어서 이제 메모리에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열 변수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에 10명의 정보가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10개까지 지금 입력했다라는 개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개수는 우리가 int로 리턴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파일 포인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포인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죠? 이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파일 포인터를 만들고요. 파일 포인터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파일을 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f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일명과 그 다음에 모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fopen을 이용해서 파일을 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파일이 이미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파일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포인터가 널과 같다면, 즉 파일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사용자에게 지금 현재 파일이 없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고 바로 함수를 종료할 수 있도록 return 0 하면은 한 명도 없이 지금 종료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파일이 없는 처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파일 포인터를 열었는데 파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개수가 이제 저장된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복문을 또 돌면서 이제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fscanf라는 함수예요. 얘도 scanf와 동일하게 동작하는데 무엇이 다르냐면은 파일 포인터를 열어서 즉 파일 지금 오픈된 파일을 읽어드리면서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가져오는데 얘는 언제 중단해야 될까요? 파일에 데이터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읽어오다가 제일 마지막 데이터를 읽으면 얘가 무슨 이제 표시가 그 기호가 나오냐면 FE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의 끝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의 끝이 되면은 더 이상 포문을 반복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의 끝인지 비교를 해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개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읽어오게 된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파일을 이제 종료해 줘야 되고요. 닫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역시 파일 작업은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용자에게 로딩 성공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죠. 제일 마지막으로 리턴 타입이 우리가 인트로 해놨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용도라고 그랬냐면 파일에서 읽어온 데이터의 수를 리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일에서 읽어온 데이터 수는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포문에서 우리가 카운트를 지금 이제 하나씩 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카운트를 리턴해 주면서 이 함수가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파일을 이제 오픈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가 완성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를 완성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를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 방법은 제일 먼저 파일 저장이란 메뉴 선택하는 란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를 선택을 사용자가 했으면은 파일 저장하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파일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를 미리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먼저 select 메뉴라는 그 함수가 뭐 하는 거였죠? 사용자에게 메뉴를 보여주고 원하는 메뉴를 고르게 하는 그런 함수였는데 여기에 이제 5번 메뉴인 파일 저장이란 메뉴를 하나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메뉴 5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뭐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출력되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그 저장하는 함수인 save 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지금 배열 변수인 s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입력된 그 마지막 배열 그 인덱스 값인 컷 카운트를 넣어줌으로써 삭제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파일에 쓰지 않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미리 한번 호출을 해 주어서 이 지금 새로 만든 이 배열 변수를 넣어주므로 거기에 데이터가 10개가 있으면 10개의 데이터를 값을 이제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10개다라는 그 값을 여기 카운트에다 넘겨줌으로써 현재 10명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도 해줘야 되냐면 그 우리 배열에서 인덱스로 사용할 그죠? 컷 카운트에도 동일한 숫자를 넣어줘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또 넣게 되면 이제 몇 번째에 넣게 되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10이면은 0부터 이제 세팅이 되니까 9까지 되고 카운트는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번째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게 해주도록 하면 그 파일에 입출력하는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다중 데이터를 처리하게 해놓은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름으로 한번 검색할 수 있도록 한번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 그 결과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원하는 메뉴는 해서 검색할 이름에서 철수했더니 이제 리스트 중에서 철수라는 그 이름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 학생께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이라는 걸 넣었는데
지금 현재 그 등록된 이름이 0이라는 그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검색된 데이터가 없음. 이런 식으로 출력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기능을 이제 새롭게 구현한다는 것은 메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뉴가 추가가 된다는 거는 메인에서 지금 이제 호출을 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검색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된다면 우리가 검색 기능을 호출할 수 있도록 메인에 이제 코드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한 그 검색 기능을 직접 이제 우리가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왼쪽에 결 화면을 잘 보고 만드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는 지금 저는 검색할 이름 해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배열을 이제 찾아서 일치하는 데이터만 보여주고요. 그리고 끝나게 되기 때문에 따로 리턴 타입은 없어서 보이드로 선언했고요. 함수 이름은 search name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얘 이제 이 함수에 넘겨줘야 될 파라미터는 배열 변수와 그 다음에 현재 이 배열이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 그래서 이제 컷 카운트가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해 놓았고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크게 이제 그 결과 화면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검색 결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되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scoun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할 이름 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search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줄 우리가 검색할 이름 해서 입력받는 거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타이틀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printf로 타이틀을 만들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문이 우리가 받은 배열 변수 s에서 데이터를 다 찾아가면서 이제 일치하는 이름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게 되고요. 반복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삭제된 데이터는 우리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마이너스 1로 해놓은 경우인데, 삭제된 데이터는 같은지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된 데이터에 한해서 하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색 그 키워드 문자열을 이제 지금 네임에서 있는지 없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가 뭐냐면은 str이라는 함수고요. 여기에 이제 비교할 대상, 그 다음에 검색할 검색어 넣어주시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이제 찾아봤는데 없으면은 널 값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있으면 그 문자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 그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해서 값이 있는 경우에만 화면에 출력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str 함수를 쓰기 전에 뭘 이제 찾아봐야 되냐면, 이 함수가 어느 헤더 파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문자열 관련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어디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냐면 string.header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맨 상단에 string.header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선언해 놓은 scount를 뿔뿔 해주면서 개수를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s카운트가 0이다 그러면은 검색된 데이터 없음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끝나게 되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성적관리 프로그램의 파일 입출력 기능과 검색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랩을 거쳐서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계속 기능을 추가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만들었던 CRUD 기능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이 계속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함수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는 일단 왜 만드냐면은 재사용이 필요한, 재사용을 할 만한 함수들이다라고 할 때 그런 기능들을 함수나 클래스로 구현하여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생성해서 만들므로써
소스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그냥 씀으로써 시간을 단축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종류로는 뭐 정적 라이브러리와 그다음에 동적 라이브러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스를 보면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한번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 전역 변수 2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함수의 원형 2개를 선언해 놓았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실제 구현한 부분이 있고요. 메인을 한번 보면은 n1에 20, n2에 30을 넣어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함수인데 이 중에 내가 add나 print result라는 함수를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헤더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헤더 파일의 이름은 제가 calculator.h라고 함수명을 이제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include 부분, 그 다음에 전역 변수, 그 다음에 함수의 원형 선언 부분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성적 관리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type define 그 struct이라는 구조체 정의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헤더 파일에서 정의한 함수 원형들을 구현하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함수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하단에 있는 함수 구현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위에 이 헤더 파일을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이 파일을 하나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소스에 보시면 이 부분은 헤더 파일에 들어갔고요. 이 부분은 calculator.c라는 곳에 들어갔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라이브러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작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메인 함수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캘큘레이터 헤더 파일을 추가하면서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불러서 사용하겠다 하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를 구현해주고 결국은 이 메인 함수로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헤더 파일을 추가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표준 그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다 꺽쇠를 써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든 거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C로 되어 있는 확장자 C로 되어 있는 파일이 calculator.c와 calmain.c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컴파일을 해야 되는 파일은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생성을 위해서 헤더 파일과 그 다음에 함수 구현 파일인 C 파일, 그 다음에 메인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이제 분리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그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단계로 gcc 한 다음에 반드시 "-c라는 옵션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명을 적어 주시고 엔터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라이브러리 파일인 이 calculator.object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 오브젝트 파일을 가져다가 우리가 calmain.c라는 그 파일을 또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gcc 한 다음에 지금 만들었던 우리 라이브러리 파일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메인이 포함된 함수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 -5하고 calmain 하면은 이게 뭐죠? 뒤에 있는 -5 옵션은 이 이름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almain.exe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맥으로 하시는 분들은 .exe라는 확장자가 붙진 않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calmain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1번 라이브러리를 먼저 컴파일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을 컴파일 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랩3에서 만든 소스의 파일 저장과 그다음에
그 파일에서 데이터 불러오는 기능 구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는 메뉴를 좀 추가해 볼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사용자에게 추가를 입력받은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름은 이제 save 데이터라고 만들 예정이고, 얘는 이제 우리가 배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쓰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리턴 타입은 없는 걸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파라미터는 우리 배열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스코어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보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배열의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int count로 해서 이제 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 그 파일에 세이브하는 함수를 만들 때 절차가 있다고 얘기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파일 포인터를 생성하는 거죠. 파일 포인터의 타입은 파일 대문자고요. 그래서 fp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파일 포인터 이제 생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fopen을 통해서 파일을 열어서 파일 포인터에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fopen.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저장하기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하는데 저는 score.txt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인자는 이제 모드를 쓰는데 저장할 때는 write 모드,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t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을 열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배열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파일에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for int i는 0부터 i는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는 뿔뿔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돌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배열에는 지금 삭제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같이 있게 되는데, 삭제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함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삭제된 데이터는 파일에 쓸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하나 더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s에 i번째 얘 있는 값이 코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컨티뉴 하면 되겠죠. 컨티뉴. 그리고 컨티뉴 한다는 거는 저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일에다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파일 출력을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는 f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fprintf고요. 얘는 이제 printf랑 거의 기능이 같은데 첫 번째 인자가 파일 포인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름, 그러니까 %s,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리고 뒤에 엔터를 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s에 i번째 점 이름 해서 얘는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래서 이제 적어주게 되면 파일에 다 적게 되고요. 파일에 다 적었으면 우리가 이제 이 파일 포인터를 열었던 파일을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fclose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포인터를 주면은 파일이 닫히게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작업은 파일과 프로그램 간의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지금 저장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printf 해서 저장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장한 함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일이 저장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장이라는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메뉴에서 지금 이제 삭제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파일 저장이라는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할 거고요. 그 메뉴의 번호는 5번으로 하고 파일 저장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파일 저장 이제 우리가 메뉴를 누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도 역시 5번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복사해서 5번일 때 이제 파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파일은 언제 저장을 할까요?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어야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if count가 0이면 어떻게 하죠? printf 해서 데이터 없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else
그 다음에 save data라는 함수, 지금 만든 함수를 콜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배열 변수를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인자로 core count를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else 구문에는 실행해야 될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대괄호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열의 이름은 s가 아니었고요. s리스트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s리스트 배열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컴파일을 하고요.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가 되었다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스코어 매니저 3를 실행해 보면 될 것 같고요. 2번 추가해서 이번엔 데이터 하나만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한글도 그래서 이제 1번 해보면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5번을 눌러서 파일 저장됨 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score.txt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료를 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score.txt를 열어서 지금 제대로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잘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저장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파일이 생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면 기본적으로 지금 파일에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불러오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함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파일을 오픈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배열에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읽어왔을 때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리턴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턴 타입은 int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이름은 우리가 load 데이터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로는 뭘 넘겨줘야 되냐면 이제 파일에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배열에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므로 이제 배열 변수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시 파일을 읽어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파일 포인터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2번이 fopen을 사용해서 파일을 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읽어왔다면 파일을 클로즈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걸 그대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파일 포인터를 만들었고요. 네, 파일 포인터에 fopen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여는데 이때 읽는 그 파일은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score.txt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번에 모드는 읽기 전용으로 열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타입으로 열 것입니다. 그래서 rt라고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실수로 파일이 없는데 이렇게 열 수도 있잖아요. 혹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파일이 생성 안 된 채로 이 함수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이 없는 때를 대비해서 이제 조건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if fp가 뭐하고 같으면 널이면 이 경우가 이제 파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력문을 우리가 써주는데 printf 해서 파일이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return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파일이 없으므로 데이터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return 0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파일이 있다면 이 밑에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파일을 읽어야 될까요? 파일을 읽다가 파일이 끝을 만나면 종료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개수를 카운트는 0으로 하나 세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뿔뿔 한 번 돌 때마다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scanf가 아닌 fscanf로 우리가 읽어오게 됩니다. 예, 첫 번째 인자가 파일 포인터고요. 두 번째 인자가 포맷이에요. %s, %d, %d, %t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불러오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지금 이제 세이브 데이터에서 썼던 복사해서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는 i로 안 했고 카운트로 했죠.
컨트롤 했고요. 그리고 이 앞에다 뭘 넣어줘야죠? 엔드 표시를 해줘야죠. 스캔F에서는. 이렇게 해서 읽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파일 포인터가 뭐면 파일의 끝이라면 그런 함수가 뭐냐면 feo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eof의 뜻은 end of file에서 파일의 끝이면 현재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읽어오는 거를 중단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해주면 되고요. fclose를 써서 파일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도 사용자에게는 파일과 프로그램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알 수 있게 printf에서 로딩 성공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은 현재 데이터를 불러온 개수만큼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 count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는 로딩하는 함수는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함수를 어디서 메인에서 시작할 때 한번 이제 불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스코어 s는 예전 거니까는 이제 삭제하고요. 불려줘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 while에서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오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while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load 데이터라는 함수를 써서 배열 변수를 넣어주게 되고요. slist라는 배열 변수를 주고요.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결과값이 몇 명의 데이터가 있는지 정보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개수를 카운트에다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 버튼을 또 누르면 여기 가가지고 컷 카운트에다 넣게 되는데 지금 현재 컷 카운트는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컷 카운트도 카운트와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컷 카운트는 카운트 해서 세팅을 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먼저 이제 빌드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 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score.txt란 파일이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1번 그냥 조회만 해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로딩 성공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다는 뜻이고 조회를 해서 한번 보면은 현재 저는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가 잘 불러오네요. 여기까지 파일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름을 검색하는 그 기능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먼저 이름 검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 이제 여기다 넣죠. 여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 검색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사용자에게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게 하고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보여주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도 검색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검색된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출력되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검색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void 이제 리턴 타입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 이름은 우리가 search nam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입력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배열 변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배열이 어디까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카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score, s, 그 다음에 int, count 동일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루틴이 먼저 원하는 이름을 이제 검색할 이름을 넣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뭐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뭐 서치 이렇게 해서 하나 선언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검색할 그 문자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검색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수를 우리가 이제 세게 되는데 그 개수를 위한 변수로는 scount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러분들 개수를 세거나 합계를 구하는 변수로 사용하는 애들은 전부 다 초기화를 0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이름은 한 다음에 스캔F 퍼센트 이제 D가 아니죠. 문자열이니까 S로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서치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리스트 스코어에서 썼던 이 출력하는 타이틀 출력하는 구문은 그대로 복사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배열에 만약에 데이터가 10개가 있다면 그 10개의 데이터의 이름과 지금 검색하려는 이름을 같은지 조사하여서 만약에 포함하고 있다면 출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은 출력을 안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삭제된 데이터라면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배열을 사용해야 되므로 반복문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int i는 0부터 i는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가 삭제 데이터라면 우리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는 -1이며 삭제 데이터면은 더 이상 밑에 구문을 실행하지 말아라. continue 문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해당하는 그 점수의 이름이 지금 검색하는 이름과 이름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현재 문자열에 내가 검색할 문자열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함수를 좀 알고 계시면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함수의 이름이 뭐냐면은 str, st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자가 뭐냐면은 검색할 대상의 이름이죠. SAI 해서 우리가 네임에서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검색할 그 문자열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str 함수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함수냐면은 그 C 표준 라이브러리인 string.header 파일이란 곳에서 이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상단에 올라가셔서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샵 string.header 파일 해서 스트링의 문자열에 관련된 그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스트링 헤더 파일을 먼저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여기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이제 네임에 지금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 문자열이 만약에 있다면 이 문자열이 시작되는 시작 위치가 숫자로 리턴되게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이 있다면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출력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드 카운트, 그러니까 리드 스코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리드 스코어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드 스코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는 이제 현재 그 값, 배열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인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검색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S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 준다고 얘기를 아까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카운트, S 카운트 뿔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검색될 때마다 S 카운트를 뿔뿔 하는데 만약에 S 카운트가 0이라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검색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F에서 검색 결과 없음. 그러면 이제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기능을 넣어야 되냐면 일단 메뉴에 우리가 기능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일 저장 다음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6번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메뉴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메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 이제 6번 메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6번이고,
만약에 카운트가 0이라면 역시 데이터 없음으로 될 거고요. 만약에 카운트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search name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sList와 coCount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검색하는 부분의 코딩이 끝났고요. 이 코딩 결과를 우리가 빌드를 해보고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했을 때 에러는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해보지 말고 score.txt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읽어왔으므로 1번을 눌러서 조회가 되는지를 봤는데 데이터가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6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영희라는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데이터에서 영희가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다시 해서 이제 이번에 없는 이름 철수라고 할까요? 철수. 이렇게 하면은 검색 결과가 없음 이렇게 나오죠. 이름을 잘못 입력했는데 다시 철수.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능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봤던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보고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랩 4에 스코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스코어 헤더 파일, 그 다음에 score.c, 그 다음에 score main.c 해서 이제 메인 함수가 들어가는 파일을 3개 만들어 놨고, 현재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로 만든 그 소스를 score main.c에다 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선언해야 되는 부분이 score.header 파일을 이제 선언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요소들이 뭐 샵 include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type define에서 struct 구조체를 선언해 놓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원형을 선언한 뭐 부분들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저는 이제 잘라내기 해서 붙여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중에서 전체 함수를 전부 다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몫인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함수를 다 집어넣을 거고요. 셀렉트 메뉴인 이거 이제 메뉴는 메인을 만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게끔, 보이는 게 좀 다르게 만들 수 있게끔, 아니면 점수 관리 프로그램이지만 굿 점수 관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타이틀도 좀 넣을 수 있게끔 이거는 메인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 선언이 여러분들이 다 작성이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score.main에 있는 그 함수 구현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score.c에다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구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에다가 넣을 거고요. 이 중에서 셀렉트 메뉴는 우리가 넣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기다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 부분은 이제 붙여넣기가 됐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score.c라는 상단 부분에 지금 이제 그 type define 구조체도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원형도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샵 include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헤더 파일을 이제 포함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헤더 파일은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에 헤더 파일을 포함시킬 때는 우리가 꺽쇠를 이용하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를 쓸 때에는 우리가 이제 다운표를 이용해서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score.h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켜주면은 score.c 파일은 코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그 스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메인에서도 제일 상단에 샵 include 해서 이제 우리가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꺽쇠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꺽쇠는 C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포함할 때 많이 사용하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들은 보통 쌍따옴표를 쳐서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core.h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완성된 후에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랩4에 스코어라는 폴더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컴파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라이브러리 이름은 지금 score.c라고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gcc 하고 -c 이게 컴파일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squad.c 하면은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조금 전에 score.header 파일, score.c, 그 다음에 score main.c라는 이 파일 3개 있었는데 지금 score.o라는 확장자의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score main을 빌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gcc 한 다음에 -5 하고 우리가 이제 실행 파일 이름을 쓰게 되는데 저는 score main이라고 실행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러올 라이브러리 이름 score.o 그 다음에 score.main .c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없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ls를 해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score mai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score main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게 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재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함수들을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편리하게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